안녕하세요. 2020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33강 할 차례예요. 지난주에 32강을 했습니다. 타 공유자 주소가 해외로 등록된 경우 했는데요. 아마 50페이지, 교재로 얘기하면 50페이지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외국인 송달 문제, 타 공유자가 외국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외국인 송달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내용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송달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결국은 이 소송이 오랫동안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누구나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한 노하우와 스킬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등록,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송달 문제 때문에 이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이러한 물건들은 상당히 특수 물건 중에 지분경매에서도 특수 물건이고, 또 여기서 많은 기회와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외국인 송달 관련해서 이런 보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있는 6개월 과정 실전반 과정에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요, 이 보정 명령을 받는 분들이 바로 선수들입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하면서 이렇게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피고의 국적과 성명, 또 이런 한글과 영어로, 또 송달 주소를 한글과 영어로 보정해라, 또 변론기일 통지서라든가 판결 선고기일 통지서, 이런 것들을 영어 번역문을 첨부해가지고 보정해라. 또 국외송달을 위해서 법원 보관금이라든가 또 영수증을 내고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라는 이런 보정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보정서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전자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송 비용을 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 납부 하시게 되면요, 이것들이 전부 전자 소송안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납부 환급란이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앞면인데요. 바로 우리 교재 사례로 풀어보는 이 지분경매의 교재 52페이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3강 하고 있고요. 매주 한 강씩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1인 부동산 법인의 비용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 부분 살짝 복습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책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거 소설책 보듯이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 표시해 놓은 사항과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보셔가지고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분경매 소송의 기술은 한번 배우면요, 평생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초를 배울 때 정확하게 확실하게 배우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러한 특수 물건 중에 특수 물건인 이 지분경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 비용을 납부를 하는데 신용카드라든가 계좌 이체도 되고 가상계좌로도 이체가 되고요, 휴대폰으로 또 소액 결제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그런데 법원 보관금인 경우에는 가상계좌로만 납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송달 문제 생기면은 소장 접수해가지고 신고하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회가 아주 언제든지 이 외국인 송달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정서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국적이 타공유자가 이렇게 외국인으로 돼 있는 경우에 여기 보시면요, 수취인 불명으로 돼 있고, 또 여기 보면 주소 보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정 명령을 받게 되면요, 이 바로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인데 이러한 송달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서 처리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외교부 촉탁 신청으로도 할 수 있다. 또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통해 가지고 제출받을 수도 있고, 세무서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송달 불능이 됐었는데 결국은 답변서 제출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은 됐는데 나머지는 공시송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 2명은 공시송달에 의해 가지고 영시에 도달하는 이런 송달을 받게 됩니다. 영시 도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명은 송달이 되고 2명은 공시송달에 의해서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피고 중 1명이 외국인이래 가지고 외교통상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도 주소 모르게 되면요, 세금이 체납돼 있기 때문에 공매가 진행됐다, 공매 물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가지고 또 사실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그 공매가 신청된 흔적 때문에 이 주소에 세금 체납 때문에 주소에 이 공매 진행을 위해 가지고 보낸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는 이러한 그 주소들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으로 또 우리가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등기소에 등기하면서 또 주소 제출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통해 가지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에 올려진 주소를 또 사실조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기 보시면요, 국제심의관실 사법공조 촉탁서류 송달 이런 내용들 보면요, 사법공조까지 국제심의관실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수많은 사실조회와 사법공조 촉탁을 통해 가지고 주소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도 영어로 번역하고 이거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 과정을 지나서 중급 이상이 되면요, 이 정도 하셔야 수익이 납니다. 지분경매도 특수물건이라 하지만 일반적인 물건들은 대부분 교재나 인터넷 통해서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0% 거의 100% 가까이 돼야지 낙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실전반 통해서 하는 이러한 물건들은요, 대부분이 40% 이하에서 낙찰받습니다. 거의 들어오지 못해요. 이런 것들 이렇게 외국인으로 등록된다든가, 다음 주에 할 내용은 또 사망자가 나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더 많은 깊은 노하우를 또 이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고 주소를 알아내 가지고 결국은 재판이 진행이 되고요. 이 재판 진행을 통해 가지고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우리 제자 불금봉 실전반에 지분경매 실전반에 이러한 2차 변론기일 관련해 가지고 메일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한테 이제 보내준 메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2000년 올해 4월에 보낸 거예요. 경험과 실력들이 조금 쌓여가는 것 같아 기분이 좋음을 느끼면서 편안하게 변론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그래서 2차 변론기일 결과에 관련해 가지고 쭉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 2차 변론기일 결과에 대해서는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다음 주에 이제 보면서 할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결국 2차 변론기일의 법정에 가가지고 다음에 58페이지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2차 변론 결과까지 시작은 58페이지부터 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가 34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요번 주에 제가 2차 변론기일에 법정 가가지고 재판부의 판사가 원고 우리 이 제자분이죠. 지분경매 실전반 제자 원고가 당사자 정정 신청하면서 영문 이름으로 표기하고 변론기일을 말하고 옵니다. 그래서 피고의 3명 중에서 1명, 타공유자 1명 참석하고 또 시가감정 신청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낙찰 부동산에 피고의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묻고, 그래가지고 타공유자 외국인에게 연락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명이니까 3명 이상, 2명 이상 되면은 1명만 오는 선정 당사자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선정 당사자 신청하라는 재판부의 말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지만요, 바로 이러한 어려운 단어,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게 노하우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알 때 바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선정 당사자 신청을 통해 가지고도 또 한 사람만 대표로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쉽사리 이렇게 재판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선정 당사자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어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방법 중에 우리가 1인 부동산 매매법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1인 부동산 매매 법인을 하다 보면 비용을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 처리를 하면은 그 비용이 이익을 줄여주기 때문에 많은 이러한 그 1인 부동산 매매 법인들, 우리 이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럼 그 이익대로 그대로 신고하시게 되면요, 법인세를 엄청 내게 돼요. 근데 이런 비용 처리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지분 물건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한 다음에 이익을 줄여주는 방법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그 알아나가는 방법인데요. 법인세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런 이익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그 법인 자금을 마음대로 여러분 법인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넣고 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법인 자금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법인 비용 처리 문제가 재무적인 효과를 가져주는 이러한 그 법인 비용 처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법인세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하다 보면은 당기 순이익이 존재하는데 결국 매출에서 차감되는 비용이 커질수록 결국은 법인세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많이 차감시켜야 법인세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법인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에 장부가액을 차감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인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그 내용이 있고요. 또 잉여금 비용 처리를 잘 하시게 되면 당기 순이익에 줄어들게 되면서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가지고 재무적인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재원이 축소되니까 또 나중에 배당 소득세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상속 증여세 부담도 줄어들 거고 이런 그 내용들이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법안에서 최대한 비용 처리하는 이러한 방법들. 그래서 급여도 처리하면 또 근로소득세라든가 4대 보험료 이런 거 발생하는데요. 결국은 비용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법인이 비용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이러한 그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잉여금에 대한 배등소득세 줄이고 또 비용을 가급적이면 늘리고요. 그래서 이런 법인세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그 손비에 관련된 손비라는 건 결국 손실과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손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고 무관한 지출을 하면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한다든가 또 감가상각비 업무용으로 쓰는 승용차 비용 한도 초과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상여금이라든가 여러분들 급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들이 있어요. 식사비, 또 차량비, 보험료, 또 대표이사 그 핸드폰 요금, 그러니까 통신비죠. 그리고 거래처라든가 임직원이 있다 그러면 경조사비도 법인 비용에 쓸 수 있고 학자금 지출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결국은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또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도 앞으로 차차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해 나가면서 제가 자세하게 또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있어 가지고요. 지금 실전반 지금 진행하는 거 이번 주에는 휴강입니다. 돌아오는 9월 9일 날에는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만약에 그때까지도 이렇게 그 학원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이 사회적 거리두기 9월 6일 0시에 이제 끝나는데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활하게 실전반이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 학원 대면으로 수업하는 거를 좀 지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는 것 실전반 좀 말씀드리고요. 9월 달에는 9월 22일 날 1일 특강이 있습니다.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교대역 13번 출구에서요. 이런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출판 기념 1일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금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을 갖고 공부해 나갑니다. 5만 원이고요. 1일 특강 3시간입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반 관련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로 등록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거 역시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를 해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됩니다.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 오프라인 과정 400만 원입니다. 온라인 과정도 있어요. 똑같은 거를 이렇게 촬영해 가지고 볼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오프라인 온라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깊은 우리 이 학원은 지분 경매만 전문으로 부동산 경매 중에 다른 유치권, 법정지 상권은 안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지분 경매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전수시켜주는 아주 실질적인 실전반이에요. 그래서 소송하는 방법이라든가 협상하는 방법에 관련해 가지고 깊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립니다.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님을 통해서 상의하시고요.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대역 13번 출구에 근처에 있습니다. 강의실이.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있고요. 수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문의하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고요. 또 한 주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이번 주말에 또 34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